할 수 있고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약간 자만하는 경향이 있거나 너무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학생의 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문답 시간 3분 가지겠습니다. 협의 시간 필요하나요? 협의 시간 협의 시간 쓸 건가요? 네. 네. 얼마나 하는 20초. 20초씩이요? 네. 잠깐 볼게요. 그 표 있지? 거기에다가 해야 돼요. 표 세워서. 앞으로는 미리 그러니까 침 말고 뭐 도서관에 다른 데서 프린트 거기 쓰세요. 문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거기 쓰야지. 다른 친구. 둘이 일어나서 문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찬성. 청중을 보고 해주세요. 두 번째 논점에서 그 비교과 과목을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그 적성 개발이랑 어떤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적성 개발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같이 그런 학생의 성적이나 현재 봤을 때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미 학원이나 그런 데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에서 약간 이거는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조금은 대충 해도 되겠다. 그리고 국영수나 그런 과목을 더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성 개발 그런 활동들이 과목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활동으로 어떤 게 그 학생한테 직업이 맞는지 그런 걸 말하는 그 질문. 질문이 어떤 건지 한번. 그러니까 적성 개발 활동이랑 그러니까 비교과 과목이면 그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성적이 떨어진다는데 그 적성 개발 활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적성 개발 활동은 그게 과목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럼 적성 개발 활동이랑 자유학기제처럼 약간 그 성적표 보면 이런 활동에서 어떤 평가를 보여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성적표에 아예 기록이 되지 않는 활동.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아예 성적표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재 그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에 그거를 듣지 않고 숙제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제가 질문. 아까 1번 문점이나 3번 문점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일단 현재 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처럼 공부를 좀 해야 하죠. 근데 적성 개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적성 개발 활동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둘 다 잘하셨고요. 주필립 학생.
논제 잘 숙지하고 있네요. 논제를 잘 숙지해야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논점 3개 요약 잘하셨고요. 논점 3개 요약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청중들이 그렇게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주장을 하고 주장도 처음에 말해주면 좋아요. 저희는 사전칙이니까 저희는 진로 탐색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논점 3개 요약하고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하고 주장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 진로 개발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셨죠. 근데 좋은데요. 성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보다 진로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로 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과의 관련성, 성적보다 왜 더 중요한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하면은 흥미도가 높아진다. 네, 이거 좋아요. 좋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흥미도가 높아지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좋은가? 개인에게는 무엇이 좋고 사회에는 무엇이 좋고 학교에는 무엇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나 영향을 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진로를 따라가야 행복하다.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근거가 있는 게 더 좋겠죠. 다 동의하는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성인 1000명의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자신의 진로를 따라갔다는 사람이 행복도가 더 높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맞죠? 근거. 그다음에 조민재 토론자 저희는 반대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뭐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으로 시작해 주세요. 그다음에 진로 체험에 현재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산정팀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그 문제가 있는 진로 체험을 문제를 해결한다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를 실행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면서 실행한 학교는 안 한 학교에 비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네, 좋은 사례이고요. 자유학기제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학기제는 원래 도입된 취지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도입한 결과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으로 보았을 때 성적을 우선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물론 성적이 떨어지면 안 좋긴 하지만 지금 토론자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안 좋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개인에게는 무엇이 안 좋다, 사회에는 무엇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진로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곧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건 아니니까 우선시를 한다는 게 진로만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진로와 성적을 같이 하되 진로를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답 시간에 주필립 토론자가 비교과와 적성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잘 질문했어요. 저도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 좋은데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합시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똑같이 좋은 내용을 말해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랑 왜 약간 사기꾼들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하잖아요. 그럼 되게 나중에 듣고 보면 이상한 말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굉장히 좋은 말도 약간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약간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좋으니까 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측 토론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질문을 받는 입장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답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조민재 토론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해서 바로 이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주필립 토론자 계속 질문하고 조민재 토론자 대답만 하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질문 한 3개 정도 받은 다음에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반대측 토론자 주장을 길게 하는 것보다 상대의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청중들에게 상대의 주장이나 논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나 주장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하시고요. 상대의 주장, 그러니까 논리의 허점이나 이런 거 지적하는데 좀 더 중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정치 아까 잘했는데요. 우선시한다는 거니까 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를 우선시한다는 거니까
성적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네 좋아요. 우선시죠. 이걸 좀 양쪽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은 성적을 우선시한다는 거지. 이쪽도 그러니까 성적만 신경 쓰고 진로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찬성팀 1%입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사측 이토론자 이사나입니다. 찬성 반대 측께서 첫 번째 논점으로 한국 교육 정책상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작년부터 실행된 자유학기제나 재작년쯤 되게 확산돼 있던 자유학기제를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로 바꿔서 학생들이 좀 더 진로 탐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또한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나라나 아니면 교육 정책상 분위기가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로 탐색과 그리고 적성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논점으로 반대 측은 학력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는데 사실 지금 앉아 계신 청중들이나 저희가 하는 토론자들이 받는 수업을 보면 사실 실생활에서는 쓰이질 않는 필요 없는 그런 너무 과다한 지식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덜 배우고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의 시간을 더 늘린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성적을 잃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로 탐색이랑 그리고 적성 개발을 먼저 한 후에 성적을 좀 더 나중 순위로 둬서 한다는 말이지 저희는 무조건 성적은 내버려두고 진로 탐색과 그리고 적성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주장에 보완을 하자면 저희 그렇게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면 나중에 슬럼프가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이 진로 탐색과 적성을 찾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다가 학교에서 그냥 직업 쓰라고 내라고 해서 공부 다니는 의사, 변호사 그런 그냥 애들의 꿈이 아닌 요즘 사회의 그런 현실에 맞춘 그런 직업을 써서 내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기 싫거나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을 때 내가 왜 공부를 하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적보다는 진로 탐색과 적성 개발에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반대측 이토론자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협의 시간 지금 협의 시간 가져도 되나요? 문답 전임. 네 아무 때나 하죠. 네. 아니 근데 15초요 15초. 지금.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토론자 김은아입니다. 저는 찬성 측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먼저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논점이 진로 탐색을 하면서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상 만약에 이런 진로 탐색이나 적성 개발 시스템을 넣어도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성적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도 여전히 성적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정책이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에 따라서 받는 소득이나 그런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 직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서도 결국 낙오자가 생기게 되면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 두 번째 논점이 적성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일찍부터 자신의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것을 개발시킨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이 직업을 결정해서 이쪽으로 실력을 쌓아가면 내가 다른 분야의 시도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 학력 같은 것은 채우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학력도 높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적성 개발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다른 분야로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김나지움이라는 교육,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독일은 일찍부터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갔던 친구들은 김나지움이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기가 어려운 등의 만약에 한 가지 분야를 이미 결정해 버리면은 다른 분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성 개발을 한 분야로 한다는 거는 꼭 좋은 면만 내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을 우선시 한 다음에 그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대 측에서 진로 탐색과 적성 개발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먼저 그 진로나 적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예술고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많은 학생들이 가듯이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직업이 중요해지고 적성 개발이 중요해진다면 부자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부모도 그런 분야에 힘을 쓸 거고 지금 현재 좀 돈이 없거나 가난한 형편에 그런 놓여있는 학생들은 그 직업 체험의 그런 범위가 좁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장담도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꼭 행복과 적성 이런 거를 중요시 한다고 해도 현재 사회 분위기상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진로 탐색보다는 일단 성적 같은 거에 우선시를 둔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삼아서 적성 개발을 키워나가면 더 좋은 직업을 찾고 미래에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의 시간 필요한가요? 그럼 바로 문답 시간 진행할까요? 협의 시간. 아니 현아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말하세요. 바로 네 나와주세요. 네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상 사회적 분위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변하진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그걸 만약에 도입했을 경우에 지금 직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진로 탐색 같은 경우도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그래도 체험을 먼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만약에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좀 돈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싶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 정책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험 그런 다양성이 적고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학교 정규 수업을 빼고 아이들에게 적성이나 그걸 개발시켜야지 왜 따로 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적성이나 그런 거 개발을 하면 학력은 언제 키웁니까? 학력을 좀 놔두고 지금 저희는 너무
국수사과형에 목매달지 그런 다른 비국가 과목이나 적성개발에는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비중을 높여서 학생들에게 좀 더 적성개발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도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치면 당연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럼 자신의 자녀가 당연히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다른 부수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그 사교육을 하듯이 만약에 적성 개발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부자인 학생들이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우려 때문에 적성개발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줄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의 비중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유학년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부수적으로 그런 뭐라 그러지? 직업 탐색의 교육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직 적고 학생들이 지금 사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꿈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아직 고3인데도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고치자. 그럼 학생들에게 좀 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줘서 이 학생들이 꿈을 찾게 도와주자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인다 치면은 학생들이 모두 그런 자기 직업 탐색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만들어가도록 교육이 이끌어 나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게 저희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학원 다니시죠? 네. 그런 교육적인 분위기가 그냥 국사가 영어 중요시 하는 분위기고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잘했습니다. 한 방에 가버렸네. 시대 이상한 문제 먼저 반대측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민재 토론자. 조민재 토론자가 아까 잠시만요. 뭐라고 했지? 뭐에 대해서 자꾸 말했죠? 기억이 안 나는. 네. 찾아볼게요. 진로 체험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민재 토론자가 말했는데 이산화 토론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면 잘했어요. 타자한 지적이었고요. 이거는 논점 하나였잖아요. 그 논점 하나에 수과적으로 반박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상대 측의 논점 하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초중들이 그렇구나. 세 개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이쪽에서는 방어할 수 있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상한 토론자가 주장하기를 현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 쓸모가 좀 적다라고 했었죠. 이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쓸모가 굉장히 반박받기가 쉬운데 쓸모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몇 개만 나와도 바로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써먹거든요. 그 써먹는 게 예를 들어서 복리의자니 무슨 이자니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니 뭐 부동산 투자를 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수학이라든가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치 우리가 나중에 커서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 쪽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정치 시간에 그런 걸 전혀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레가 조금만 나와도 바로 무너질 수가 있고 이건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토론자는 그걸 지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해서 찾으면 어려워도 슬럼프를 이길 수 있다. 좋아요. 확실히 좋아하는 거랑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겠죠. 좋은데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찾은 사람 쪽이 힘들어도 버티는 힘이 얼마나 길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으면 또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장으로 마무리한 거 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김대환 토론자 시스템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특성상 그러니까 진로 탐색 시스템이 들어와도 활성화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타당하게 나와야 돼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별로 없어서 조금 신뢰성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위험한 게요. 옛날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북유럽 교육 있잖아요. 옛날에 북유럽 쪽도 굉장히 성적 위주, 입시 위주였거든요. 우리나라 못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그 교육부 장관인가 되게 높은 사람이 아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진로 위주로 간 거였어요. 그리고 학생 수도 적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그때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래서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진로 위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성적 위주보다 진로 위주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토론자가 이걸 알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의미를 조금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이 어렵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좋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이어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는 뭐 제가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냥 보통 회사에 들어간 직장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되는 게 조금 어렵겠죠? 만약에 제 학력이 별로 안 좋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해놨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바탕도서 사례를 잘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논술문에서는 제시문, 그 다음에 토론에서는 바탕도서 이 사례를 잘 이용해야겠죠? 왜냐면 이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성 개발을 한 가지만 하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자고 주장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반박했더라고요. 기억도 잘했고요, 반박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부잣집 아이가 진로 개발을 더 잘할 것이다.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건 저 찬성하고 내용도 좋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이미지인가 사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굉장히 비싼 초등학교였어요. 사립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저는 나중에 부장판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유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부장판사시거든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보고 자란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힘든 직업 하시는 아이들은 그런 걸 아예 상상도 못 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뭐 교사, 의사 이런 사람이 주변에 흔하니까 나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자, 응답 시간에 이상한 소문인데 지적 잘했어요. 논리적인 흐름을 지적 잘했고 그 다음에 반대치 토론자가 아까 말하다 막혔는데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애초에 조금 어려워요. 방어가 애초에 어려운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방어막을 많이 쳐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요 준비하면서요 예상 반론 준비하잖아요. 예상 반론을 그냥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예상 반론을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반론하면 되겠다가 아니고요. 상대 측의 입장에서 내 입론을 공격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약점이구나. 이게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걸 찔러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찬성 측에서 성적의 비중을 줄이고 진로의 비중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주장에 가깝죠. 주장하지 말고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건 청중들에게 상대편의 주장이 왜 별로 안 좋은지 이 논리가 왜 별로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중간부터 약간 말싸움에 가깝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대가 아까 읽는 내용의 허점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건 그 사례는 안 맞지 않습니까? 라든가 북유럽의 경우에는 처음 입시 위주였는데 어떻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을 거고요. 알았죠? 상대방 주장의 허점, 공격.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비교 요약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1토론자 비교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간 가지고 협의 시간 필요한가요? 얼마나? 20초? 토론자 응답 시간에서 그 적성 개발 활동을 우선시로 두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직업을 얻기 힘들다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성 개발 활동을 우선시로만 하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토론자 반론 때 그 현재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런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 활동들을 중점으로 두기에는 그 무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사회 분위기를 보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도입을 하면서 해봐야 된다고 저희가 반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한 것 같습니다. 보지 마세요. 네. 반대측 1토론자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토론자 조은재입니다. 일단 현재 토론에서 저는 쟁점이 총 3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진로 탐색을 하면 학력이 낮아진다 그거랑 두 번째는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을 해야 한다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학력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 학력을 낮추면 안 된다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학생들이 내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력을 쌓아야만 현재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아까 저희 문답 시간에 주필립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로 개발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주요 과목만 잘하면 내신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생활기록부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저희 팀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커서 공부를 잘해 놓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진로나 적성 교육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학력에 신경을 쓰면 난 진로나 적성 교육을 미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문답 시간 전에 협의 시간 필요할까요? 그럼 바로 전체 문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어디가 먼저 질문? 상관없어요. 찬성 1토론자. 찬성 1토론자. 주필립 토론자. 준비가 덜 됐으면 협의 시간 써주세요. 협의 시간 필요한가요? 몇 초? 몇 초 남았어요. 매치에서 반론하실 때 일어서세요. 그냥 앉아.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직업을 얻기 힘들다고